오썸의 붉은 끝동 드라마가 새드 엔딩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유명한 사실인데요. 마지막까지 한 여자를 바라본 정조였다는 것을 보면 새드 엔딩이 아닌 건가 싶기도 하지만 덕임이 두 번의 유산 후 무녀세자를 출산하게 되지만 홍역을 앓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임신 중이던 덕임이 세자가 죽음을 맞이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그녀도 세상을 떠나기 때문에 새드 엔딩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게 15화에서 후궁이 되는 덕임을 확인한 뒤 후궁이 된 덕임의 삶을 알아보기 위해 관련 글을 보던 중 오썸의 붉은 끝동 원작에서 외전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외전에서는 덕임과 무녀세자 그리고 덕임의 딸까지 살아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는데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이라면 산이 그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외전에서는 산이 세상을 떠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덕임의 아들인 무녀세자가 왕의 자리에 올랐다는 설정으로 외전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썸의 붉은 끝동 해피엔딩 버전 외전의 스토리를 여러분들께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오썸의 붉은 끝동 외전에서의 시대는 경신년 여름이었고 창덕군 인정전에서 새 임금이 즉위하였다는 말로 시작됩니다. 19이었던 임금은 부왕이었던 산을 쏙 빼닮았었다고 나와 있었고 외전의 첫 장면은 왕의 친모가 된 덕임과 대왕 대비가 된 정순왕후의 모습이 나오며 시작됩니다. 두 사람 앞에 왕이 된 순이가 찾아왔고 세 사람이 대화를 나누던 중 왕의 친모가 된 덕임에게 정순왕후가 자가보다 더 예우하는 방향으로 호칭을 새로 정하라고 말했고 약방의 문호를 받게 하는 등 전례 없는 대우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가늘고 길게 살고 싶었던 그녀의 생각과 지나치게 멀어지고 있다는 생각을 가진 그녀였죠. 좋은 일이라 생각한 그녀였지만 이번에도 제 인생을 남들이 결정하는 모습을 구경만 하는 자신이었기에 그 자리에 회의감을 느끼는 그녀가 아닐까 생각되었습니다. 덕임은 평생 자신의 어깨를 짓눌렀던 후궁 첩지의 무게를 돌이켜보던 그녀였고 그녀에게 그 무게를 얹어준 지조는 이제 없다라고 하며 산의 빈자리를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자리를 내려놓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었죠. 그 이후 덕임은 정순왕후에게 수기문 씨가 추궁하던 날 표정이 홀가분했던 이유를 물었고 그녀의 물음에 정순왕후는 자신의 감정을 숨기며 이런저런 일들이 비로소 끝나게 되어 기뻤던 것 같다고 그녀에게 말합니다. 그 이후 자신의 처소로 돌아온 덕임이었고 딸인 옹주의 편지를 발견합니다. 갓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고비를 수차례 넘겼다고 나와 원래의 설정을 가져갔고 너무나도 병약했던 그녀는 천운으로 살아남았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그녀의 몸에 열이 치솟을 때마다 산이 살신성인으로 간호를 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고 밤을 꼬박 새우고도 아무 일 없다는 듯 편전에 나갔던 그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랄수록 건강해진 옹주는 펄펄 날아다니다 못해 온갖 기행을 일삼기도 했다고 나와 있었고 관상감 근처에 돗자리를 깔고 궁녀들에게 엉터리 점괘를 봐주고선 삭을 쓸어 담기도 했다는 구절에서 덕임을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덕임을 똑 닮아 언제나 사고를 치고 다니기 일쑤였고 덕임이 옹주를 잘 타이르겠다고 하자 누가 누굴 타이르냐며 덕임을 닮아 곱비 풀린 망아지 같은 것인데 되도 않는 소리를 한다는 사내 대사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옹주를 누구보다 챙기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혼인을 올려 떠난 옹주를 누구보다 그리워한 인물 또한 산이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옹주에게서 오는 서찰이 왜 이리 뜸하냐며 환관을 닥달할 뿐만 아니라 말썽꾸러기가 없어지니 궁궐이 너무 조용하답시고 쓸쓸함을 내비치기도 했으며 옹주의 사가에 자주 들라들었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덕임에게 온 옹주의 서찰에는 자신에게 천천히 다가오는 부군에 대한 불만이 적혀 있었고 옹주의 부군을 산이 고심 끝에 골랐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국혼을 치르기 전날 밤에는 선왕이 옹주를 앉혀놓고 제발 나가서는 얌전하게 굴라고 빌다시피 했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그렇게 사는 옹주에게 국혼 전날 밤 너무나도 뻔한 이야기를 늘어놓고 있었고 옹주는 산의 잔소리에 한마디도 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두 사람은 옥신각신하느라 밤을 지샌 탓에 혼례를 치를 적에는 두 사람 다 꾸벅꾸벅 졸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옹주의 편지를 읽던 덕임이 마지막 문장을 읽었고 아바마마께서는 안 계신데 어머니께서는 괜찮은 것이지요?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장면에서 산의 죽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 제조상궁이 된 경희와 복연이 덕임을 찾아왔고 외전에서도 투닥거리는 두 사람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들을
사실을 제조상궁과 그 일행이라 말한 것에 대해 자신도 상궁이라고 투덜거리는 복연이었고 옳은 말이라 얄밉게 말하는 경희의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투닥거림을 지켜보던 덕임이 복연을 놀리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고 두 사람이 매일 붙어 다니니 그렇게 불리지 않겠냐 말한 덕임이었죠. 그런 그녀의 앞에서 투닥거림을 멈추지 않는 두 사람이었고 덕임은 동무들에게 정수낭호가 명한 과분한 대우에 대한 말을 꺼내게 되죠. 출세를 한 것이 아니냐는 복연의 말에 자신은 싫다라고 말한 덕임은 자신이 스스로 잃은 것도 아니고 자신이 원했던 삶에서 너무 멀어지는 것 같다고 말한 그녀였습니다. 가늘고 길게 있는 듯 없는 듯 처신을 잘해 한 사람의 적을 만들지도 않고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토록 하찮은 삶을 소중히 이어가고자 했던 과거의 자신을 그리워하는 듯한 그녀였죠. 그 이후 그녀는 자신들이 스스로 택한 길을 잘 걸어가고 있는 경희와 복연이를 부러워하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 덕임의 건강을 물어본 두 사람은 덕임에게 아릴 것이 있다며 선뜻 말을 꺼내지 못하고 있었고 덕임이 불안해하며 무슨 일인지 묻자 경희가 덕임의 앞에 영희를 데려왔습니다. 영희를 본 덕임은 놀라며 그녀를 불렀고 그 장면에서 영희가 죄를 짓고 궁에서 쫓겨나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영희를 경희가 발견하여 데리고 왔고 고생만 하던 그녀를 경희가 찾아냈고 떠돌이 신세의 그녀를 어떻게 하냐는 고민에 경희가 영희를 데리고 있겠다 말합니다. 자신의 소유인 사택들 중 하나에 갑이인 척 해두겠다는 경희였고 그 장면에서 그녀의 엄청난 부도 함께 확인할 수 있었죠. 그리고 그 장면에서는 죄를 짓고 죽음을 맞이하여야 할 영희를 산이 몰래 살려주었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 경희와 복연이 출궁하여 세 사람이 함께 살자고 말하는 그녀들이었고 그 이야기를 나누던 세 사람은 궁을 떠날 수 없는 덕임을 바라봅니다. 그런 그들에게 자신도 오라비를 보초 세워놓고 합류하겠다고 너스레를 떨던 그녀였고 지금만큼은 현실을 외면하고 싶어하던 그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신남 복연은 개를 키우자고 했고 식량이 떨어지면 사냥을 나간다는 영희의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네 사람은 한 번도 헤어진 적 없었던 것처럼 배가 아플 때까지 웃었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그 이후 여러 날을 고민하던 덕임은 마음을 먹게 됩니다. 해가 저물고 대전을 찾아간 그녀는 순이에게 산이 자신에게 맡겨두었던 술을 전했고 산이 어떻게 이 술을 덕임에게 맡기게 되었는지 말하던 덕임에게 순이는 자신을 찾아온 이유가 이것뿐만이 아니지 않냐고 물으며 그녀가 전할 말을 물어봅니다. 뜸을 들이던 덕임은 이제 자신이 궁을 떠났으면 한다는 말을 순이에게 전했습니다. 여기서의 자신의 인생은 영원히 한 사내의 첩,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말한 그녀는 자꾸 하찮은 것이라도 선택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리하여 스스로의 사람으로서 살고 싶다고 말한 그녀였고 자신들의 갈 길을 간 동무들을 부러워하는 그녀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고 자신은 한 사내의 인생에 속해 자신의 이야기를 힘겹게 써왔지만 동무들은 열심히 자신만의 인생을 완성해왔다고 생각하며 그것을 제일 부러워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곁에 어머니가 필요하다던 순이는 이내 어머니의 뜻을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며 덕임에게 스스로의 인생을 구하라고 말합니다. 다만 덕임이 좋은 아내였고 어머니였다는 사실은 부끄럽게 여기지 말라고 말하며 상가 자신 그리고 형제들 또한 덕임의 인생의 일부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산이 남긴 술을 나눠 마시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출궁하게 된 덕임이었고 순이는 옹주와 천연군주가 사는 근방에 덕임의 거처를 마련해 줍니다. 그렇게 네 사람이 함께 살게 되었고 복연은 순이가 덕임을 모실 수 있도록 함께 출궁시켜 주었고 경희는 제조상궁으로서 하고 싶은 일이 더 있어 기다려달라고 말했고 영희가 제일 먼저 집에 들어가 단장을 맞춰놓기로 했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덕임이 나올 당시 반대하던 정순왕후를 닷새마다 입궁에 글을 배우겠다는 약조를 하고 출궁한 덕임이었고 화빈윤씨도 찾아와 덕임에게 인사를 전합니다. 그리고 출궁한 것으로 보이는 덕임이 행복했다고 전해지며 외전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모썸의 붉은 끝동 드라마를 시청하면서 궁금한 점이 있을 때마다 관련 글을 찾아보면 결국에는 덕임이 후궁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죽음을 맞이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원작에서도 마지막이 새드 엔딩이라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고 많은 분들이 드라마에서만큼은 해피엔딩이길 바라시는 것도 많이 보았죠. 그런 마음을 이 외전에서 조금은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소개해 드렸는데요.
산이 죽음을 맞이한 이후라 완전히 해피엔딩이라고는 보기 힘들지 모르겠지만 그가 존재하지 않아 생전의 그의 모습을 그리워하는 덕임을 볼 수 있어 더 좋았던 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원작을 읽지 않았음에도 외전을 보는 데에 그리 어려움이 없었기 때문에 원작을 보지 않으신 분들도 쉽게 접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오썸의 붉은 끝동의 마지막을 접하기 전에 외전을 먼저 만나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드라마에서는 두 사람이 이 외전처럼 해피엔딩을 맞이하기를 바라보며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